자, 돈키남이자 보증남인 김충남 전문가의 오늘 이야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알쏭달쏭한 보험 특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험 증권을 살펴보다 보면 자주 보이는 그 특약, 바로 상해 사망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내가 가입한 보험은 사망보장보험,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아닌데 이런 특약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상해 사망 특약이 뭡니까? 네, 상해 사망은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보장인데요. 우연하고 급격한 외부적 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사망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확률이 많진 않죠. 그런데 이 상해 사망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기본 계약에 해당이 돼서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보험에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주계약, 손해보험사는 기본 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둘 다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간에는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사망 특약이라는 거, 만약에 내가 가입하는 거 원치 않아, 난 그거 없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바탕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특약이다. 네,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원하는 보장만 쏙쏙 골라서 가입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나무 기둥에 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나무 기둥을 기본 계약으로 생각하시고 또 나무 가지를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본 계약은 대부분 상해 사망이나 고도 후유장애 8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15세 미만은 상해 후유장애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봤던 것 같네요. 그러고 네네. 보니까 상해 사망이나 상해 고도 후유장애 특약 이런 것들. 근데 뭔가 좀 무서워지는 특약이에요. 사망에 고도 장애. 어우, 무서워요. 네. 근데 이렇게 발병 또는 나타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진 않는데 이런 특약들 보험 증권을 좀 잘 살펴봤다면 한 번쯤은 보셨을 특약인데요. 네. 그럼 보험 가입할 때 어차피 넣을 기본 계약이라면 최소로 넣거나 또는 보험료가 저렴한 기본 계약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뭔가 예고편 같았어요. 네, 지금 나이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꿀팁 빨리 알려주십시오. 보험회사에서는 상품을 만들 때 이런 점수 관계 같은 거를 만들어 놓거든요. 점수 관계? 네, 예를 들면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려면 기본 계약에 해당하는 상해 사망은 2천만 원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둘이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하려면 상해 사망은 2천만 원의 5배인 1억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결국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본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똑같은 1억 원일지라도 상해 사망은 100만 원만 넣고 나머지 9,900만 원은 교통 사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 사망이라는 특약은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제 주로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들어 있는 건데요. 물론 회사마다 방침은 다른데 이 기본적인 규칙이 비슷하거든요. 이 보험료만 따져보면 교통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데 그죠. 이 상해 사망에 교통사고라는 조건이 좀 붙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저렴하거든요. 결국은 똑같은 1억 원어치라도 교통 사망을 많이 넣으면 보험료가 좀 낮아지는 거고요. 또 기본 계약 외에 점수 관계를 좀 올릴 수 있는 특약들이 또 있어요. 그런 특약들은 20년이나 10년으로 짧게 설정하면 보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똑같은 기본 계약이라 할지라도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상해 사망이 아니라 그 안에 조건을 하나를 더 붙여서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면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고 그 보험의 만기를 더 짧게 선정을 했을 때도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다. 네. 이제야 보험증권에 안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네요. 네, 비로소 보이는 거죠. 비로소. 네, 비로소. 또 한 가지 방법은 좀 그런데 보험 설계사를 잘 만나시면 됩니다. 왜 좀 그런 거죠? 왜 왜냐면 민망해하시는 거죠? 이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이 각 보험사마다 한시적으로 기본 계약을 최소 100만 원만 넣어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도를 풀어놓을 때가 또 있거든요. 가끔씩 있어요? 네. 그리고 아예 기본 계약을 최소만 설정해도
원하는 모든 보장들을 가입할 수 있게 해놓은 또 일부 회사의 상품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험 가입할 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금융 소비자분들이 다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까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음. 설계사나 또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는 부탁하거나 이렇게 저는 기본 계약을 최소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는 이번 달에 기본 계약을 제일 적게 설정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어디죠? 이렇게 뭔가 물어보는 고수의 느낌이 막 나네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적어놔야겠다. 담당이나 설계사분들도 뭐지? 이 느낌? 이렇게 놀라실 수 있어요. 뭔가 좀 아는 사람이네. 그죠. 잘해줘야겠다. 적어놔야겠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기본 계획에 해당하는 상해 사망은 또 보장을 늘리고 싶은 분들도 계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상해 사망 보험료는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외부 노출이 많은 직업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효율적으로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분들도 이상하다. 이 담보가 왜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김충남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궁금증 말끔히 해소가 됐죠. 오늘도 충남이가 충만했습니다. 기분 좋게 최상의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30대 여성인데요. 요즘에 새로 나온 보험들이 참 많더라고요. 문득 내 보험은 이대로 둬도 될까? 가입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내 보험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몸이라도 아프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새 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도 오를 테죠. 저축도 많이 못했는데 이러다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지금 내는 게 딱 좋은데 보험료 안 늘어나게 하는 선에서 새로 나온 보험들을 좀 보완할 수는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충만한 김충남 전문가님. 네, 오늘 도착한 사연을 제가 살짝 꾸며봤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들의 보증남 불러보겠습니다. 보증남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증권 읽어주는 남자 보증남 김충남입니다. 이거 부캐 같은데. 부캐 같아요. 부캐. 그럼 목소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사연자는 안 바뀌었어. 오늘의 사연자는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은 30대 여성이고요. 네. 요즘 새로 나온 보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내 보험은 그냥 놔둬도 되는 걸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 보험료는 안 늘어나는 선에서 새로 나온 보험들을 또 보완할 수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보험 상품 좋은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보험도 그런 변화에 맞춰서 보완을 좀 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바꾸자니 보험료가 또 오를 테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래저래 생각만 좀 복잡해지는 게 우리들 생각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앞서 3부에서는 보험료는 안 늘어나는 선에서 새로 나온 보험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30대 미혼 여성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고 의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거기에 맞는 새로운 보험들이 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의료기술이 또 발달함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도 새로운 보험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신상품을 만들어야 새로운 가입자가 또 생겨나고 그로 인한 보험료가 계속 들어와야 그래야 회사가 운영이 잘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새로운 나온 보험이 나올 때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계속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됩니다. 네. 아니 새로 나온 보험으로 보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또 보험료는 계속 늘어날 테고 도와줘요 보증남. 네, 그럴 때는요. 네. 딴 거 없어요. 기존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담보를 줄이거나 또는 없애서 그로 인해 절약한 보험료를 통해서 보험을 신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네. 지금부터
망설이지 말고 저 보증란과 함께 보험증권을 읽어보면서 줄이거나 뺄 건 없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네. 부캐. 자, 보증남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그러면 보험증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져오신 보험증권이 여기 있네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우리 사연자분께서 그냥 건강종합보험, 그러니까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형태인데 하나의 보험에 암, 뇌, 심장 뭐 담보를 다 넣고 네. 실비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던 전체가 다 들어있는 네, 보험이네요. 그 시절에 그런 종합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을 보자마자 가장 위에 있는 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상해 사망 특약이라고 해서 보장 금액은 2억 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월 보험료가 14,2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꽤 많죠. 그 밑으로 상해 고도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사망 3천만 원. 여기에 해당한 보험료가 또 이것도 많아요. 12,300원. 질병 고도 후유장애, 뭐 질병 고도 재활장애 이게 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 계약에 해당될 확률이 높은 특약들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기본 계약 그죠. 특약이. 근데 이 보험료를 합쳐 보니까 무려 한 4만 원 정도로 엄청 비싸게 나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 기본 계약 중에서 뭐 없앨 거는 없애고 좀 줄일 수 있는 거 좀 줄여서 이 기본 계약 4만 원을 10,000원으로 줄여서 일단은 이것만 조정해서 3만 원을 줄여드렸습니다. 기본 계약이 저는 뭐 몇천 원, 뭐 이 정도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기본 계약만도 비싸네요. 네,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좀 불필요했던 기본 계약을 많이 이렇게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배운 걸 바로 써먹습니다. 근데 증권에 이상한 게 보입니다. 질병 사망이 여기 보니까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리면 질병 사망 해서 80세 만기 이렇게 하나가 3천만 원 보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질병 사망하고 60세 만기 해서 7천만 원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싸지 않아요? 하나는 12,000원, 하나는 9,000원. 네, 이것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상품에 따라 좀 다른데 추가적으로 이제 80세 만기로 질병 사망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12,300원인데요. 네. 이 60세 만기로 7천만 원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9,800원. 이제 만기가 짧으니까 보험료는 보장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질병 사망에 관한 보험료만 해도 2만 원인데요. 네네. 30대 미혼 여성이 60세나 80세까지 뭐 3천에서 뭐 거의 1억 원의 이 질병 사망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기에는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게다가 2만 원의 보험료도 좀 많고. 네.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만기를 다르게 해서. 네네. 상품마다 좀 다른데 이 상품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이 또 좀 다르다. 그리고 또 이렇게 2만 원씩이나 질병 사망을 준비하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에 왜 이렇게 갱신형이 많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갱신형 담보죠. 3년 갱신 80세 만기도 있고 100세 만기도 있는데요. 특약들을 좀 자세히 보면 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고해감 진단비 3천만 원 등등등 있는데 이런 보장들이 전부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올라서 8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는 그런 특약들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지금 당장은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그때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데 얼마 정도길래 저렴해요 하시는데 지금 제가 증권을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실제로 암진단비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월 2,000원이 채 안 됩니다. 1,260원 정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졌을 때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은 유지를 해라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역시 상황에 따라 맞춤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증남. 근데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지금 이 보험을 가져가다가 만약에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암에 걸렸어요. 그럼 나중에 비갱신형이든 갱신형이든 암보험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것만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분?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뒤에서 말씀드릴 다른 보험에 암 진단비가 100세까지 5천만 원이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기 때문에 가져가라. 이 갱신형은 지금 당장 뭐 보험료가 싼데 없앨 필요는 없으니까 이 뭐 2,000원, 1,200원 이런 것들이 막 2만 원, 3만 원 오를 날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없애시면 되겠죠. 이게 부담이 지금은 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또 증권에 보니까 뇌출혈 진단비가 있습니다. 뇌출혈이면 보장 범위가 너무 좁은데요. 네, 우리 쭈디가 정말 이제 너무 많이 알고 저한테 계세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해 주십시오. 네, 맞아요. 이 보험증권에 뇌출혈보다는 어.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이나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라고 적혀 있어야 가입자한테 유리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뇌출혈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보이시죠? 매달 120원을 내고 계시네요. 어우, 되게 싸다.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저렴하니까 일단 유지하고 나중에 삭제해라. 네. 아, 이거 뭐 하나를 알려드리면 뭐 열이나 100개를 너무 알아버리니까. 학창 시절에도 못 듣던 멋져, 얘기를. 멋져. 나이스, 상담 나이스. 전문가께. 자, 그러면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실 보장 내용이 안 좋으면 100원이든 50원이든 그냥 무조건 없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지켜보다가 나중에 없애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인내심을 가져야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증권 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어떤 보장을 위해 가입하신 보험 증권인가요? 네, 이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보험인데요. 어. 이제 상해 보장 위주로 들어있고 네. 환급형이라고 해서 또 네. 가입을 하셨습니다. 사실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 상해보험 마찬가지고요. 내가 안 아프고 안 다치면 보험금을 탈 일이 없죠. 그래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만 만기 때 뭔가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솔깃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연 주신 분도 만기 환급형 보험이라는 걸 가입하신 것 같은데 만기 환급이 되면 일단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아도 네. 환급이 되면 뭔가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보험 증권에도 써 있습니다.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를 돌려줍니다. 근데 만기가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증권을? 80세입니다.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이 30대예요. 앞으로 5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원금 한 600만 원 정도 돌려받는데 문제는 그냥 원금 이자 없이 오로지 원금만 돌려받는 건데 네. 이 동일한 뭐 3만 원을 가지고 정리식 펀드로 3% 수익만 잡아도 나중에 2,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3만 원은 네. 나중에 뭐 물론 돈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네. 상해에 대한 보장은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근데 다른 특약들이 또 있잖아요. 아. 앞서 말씀드린 뭐 상해 특약들이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중복되는 특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해 특약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걸 돌려받자고 상해 특약을 또 가질 필요 네, 없다. 그런 거죠. 아하. 오케이. 거기다 아까 말씀대로 이 또 대중교통 사망 시 뭐 4억 이런 특약들이 많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80세 안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다가 사망할 확률보다는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보장이나 뭐 만기 환급되는 부분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네.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아쉽지만 정리하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 상해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보험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유지를 하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니 그래도 없다 그러면 상해보험 그냥 소멸성으로 해도 한 10,000원짜리 하면 되죠. 이거는 3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 그렇죠. 그렇군요. 대략 뭐 따져보면 10,000원짜리 보험에 2만 원을 더 넣어서 나중에 돌려주는 형식. 결국은 10,000원만 내고 나머지 2만 원은 저축하면 이자라도 붙잖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모든 해답은 보험증권에 다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또 하나의 증권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암 진단비 그 5천만 원인데요. 그거는 어차피 유지하시기로 했고요. 네. 결국은 보험료를 이제 총 납입하시던 게 1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보완했습니다. 뇌혈관, 심혈관, 기존에 없던 표적 항암 이렇게 폭넓게 보장을 보완했음을 불구하고 보험료는 10,000원이 줄어서 14만 원으로 가능했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배운 대로 기존 보험을 최대한 살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불필요한 특약 뭐 줄이거나 없애서 가능했습니다. 물론 뭐 보험 증권을 확인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이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달 열심히 내는 그 보험료 대비 어떤 보장을 받는지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집에서 잠자고 있는 보험 증권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저희가 보증남, 그러니까 보험 증권을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해서 보험 증권을 함께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게 내 증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또 증권을 옆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가 보험 증권을 딱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부터 막막해요. 근데 보험 증권을 옆에 펼쳐놓고 있으면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아 요거는 요래서 별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내 보험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전문가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키우는 게 바로 돈키호테의 목적이거든요.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보험 증권 사실 우리가 스스로 펼쳐보는 일은 드물잖아요. 앞으로 보증남과 함께 증권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오랜 기간 동안 큰 돈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5만 원 냈다고 5만 원만 내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전체 기간으로 보면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내는 돈인데 그런 만큼 반드시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파악하신 후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창으로 주신 고민 사항들, 질문 사항들 살펴볼게요. 1847님. 보험증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 싶은 특약들이 꽤 보입니다. 처음 본 게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할증 지원금 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매년 자동차 보험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할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장 금액이라고 써 있는 1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 특약은 지금은 판매는 안 되고 있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보험 증권을 열어봤는데 자동차 보험료 할증 지원금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사고가 났었다. 그러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안 주게 돼 있는 건 맞는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3년이 지났더라도 네. 그냥 보험료 여태까지 잘 내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해서 줄 때도 있어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일단 청구는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청구가 만약에 어렵다. 3년 지나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된다. 우리 중남 전문가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500님께서도 질문 주셨어요. 암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2010년에 가입을 했고요. 현재 나이 63세입니다. 고해감이 5천만 원, 일반암이 2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은 300만 원만 보장이 되고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은 200만 원만 보장이 됩니다. 유사암이라고 4개는 금액을 똑같이 되는 줄 알았더니 금액이 다 다르네요. 이럴 수도 있나요? 네, 그 보험증권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유사암은 4개만 딱 구분해서 뭐 기갑경제? 우리 뭐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 4개는 그래도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보신 대로 보험증권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금액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작네요. 네, 이게 시기가 있는데 불과 한 7, 8개월, 1년 전만 해도 일반암이 5천이면 유사암을 5천만 원까지 같이 동일하게 해줬던 시절이 또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문을 닫아서 지금은 이제 일반암이 20%만 또 가능한 거죠. 근데 무려 1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불과 1년 전. 네. 근데 2010년에 가입하신 거예요. 네. 그 전에 또 이제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네. 보험사의 수익률에 따라서 손해율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부족할 때는 문을 열었다가 매출이 좀 많았다 그러면 또 문을 닫았다가. 밀당이요 뭐요? 네, 밀당. 참나. 우리가 지금 밀당을 회사랑도 해야 돼요. 보험사랑도. 그래서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하, 점검받고 가입하는 시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미리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좀 열릴 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가입합시다. 뭐 이런 열리는 것도 미리 알 수 없고요. 닫히는 것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핸드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험사에서 보내는 문자가 하루에서 한번 10건씩 계속 와요. 저희는 이렇게 뭐 진단비를 늘렸습니다. 또 내일부터 줄어들 겁니다. 수수료 바뀌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계속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계약은 최소로 설정하고 내 상황에 맞는 담보만 넣어서 알찬 보험을 만들어 봅시다. 네, 둘째. 한번 가입한 보험 그대로 두지 말고 불필요한 보장은 줄이거나 없애서 보험료를 줄여봅시다. 내일 예고도 부탁드립니다. 김춘환 네, 장관님. 내일은 막막한 재무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재무고민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고민되는 재무 상황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